저거 눌러주세요. 불렀어요. 오씨 빠른데? 말하지 않아도. 자, 삼각함수는 일단 정의 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용어가 두 개 있어요. 뭐랑 뭐죠? 이거 뭐예요? 아니, 그래. 동경 전에 시초선 과. 그 시초선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반직선, 얘를 뭐라 불러요? 동경이라고 부르죠.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배웁니다. 시초선은 그냥 우리 기준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타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그 반직선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로 정의 내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에서는 당연히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무슨 삼각형을 이용해서 정의했죠?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정의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각도의 한계가 있었어. 몇 도? 0에서 90도 사이다라는 한계가 있었죠. 왜냐면 90도를 제외한 나머지 각도를 정의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각도의 제약을 좀 없애고 싶은 거죠. 이거 뭐랑 비슷해요? 요 논리구조는 지수랑 비슷하지. 중학교 때는 원래 지수 위치에 뭐밖에 안 들어갔는데, 자연수밖에 안 들었는데 이제 모든 실수로 정의하고 걔를 통해 함수를 정의 내린다 이런 식이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죠. 이제 각도가 90도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각도가 이런 동경을 가리키고 있다고 칩시다. 30도예요. 그러면 같은 동경을 가리키는 각도가 30도 뿐인가 하면 이제 그렇지 않지. 30도를 기준으로 몇 도를 더 돌려도 되고 360도를 더 돌려도 되고 덜 돌려도 되고 두 바퀴 돌려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같은 동경을 가리키는 각도를. 이런 각 우리 뭐라 부르니? 일반각. 오,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경을 가리키는 모든 각을 모아놓은 애를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부릅니다. 그지? 그래서 이런 애를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올려서 원점을 기준으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는 애를 시초선으로 우리가 잡으면 이쪽을 가리키는 각도, 이런 각도를 무슨 각이라 불러? 이 몇 사분면? 1사분면이죠. 1사분면을 가리키는 각을 제1사분면의 각 이렇게 부르지. 여기 가리키는 각?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각. 그러면은 제1사분면의 이 각은 0도에서 360도다. 이거 맞나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지. 왜냐면 더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돼? 0도 더하기 여기 잡소리 360도가 아니라 90도죠. 90도. 자, 어쨌든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지 이제 제1사분면을 표현하는 모든 각도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죠. 그 n은 무슨 수 참고로? 아니야. 정수죠. 정수. 음수도 포함하죠. 그지? n은 정수다. 자, 그래서 이게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삼각함수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 1번이고요. 자, 두 번째는 호두법을 배우죠. 호두법은 각도를 뭐를 기준으로 측정하겠다. 부채꼴의 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하겠다. 이걸 우리가 호두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데 호의 길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건 중학교 때 배운 성질이죠. 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도 각과 뭐 하죠? 비례하지. 그럼 내가 각도를 엄청 줄였어. 그럼 이 길이가 거의 몇에 가까워? 0에 가깝지. 각도를 키우면 키울수록 그에 비례해서 이 호의 길이도 늘어나겠네. 그럼 내가 잘 늘리면 혹시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길이랑 무슨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 이때 이 각도를 우리 뭐라고 약속해? 1 라디안이라고 앞으로 약속합시다. 그래서 이거 또 재밌는 일화 있죠. 내가 맨날 이거 수업할 때마다 설명하는 건데, 고3 모의고사 그것도 3호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코로나 세대 이제
모두 다 집에서 모의고사를 봤었는데 그때 이 주관식 첫 번째 문제 이 라디안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애들이 다 올라갔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라디안이었어요. 모의고사 딱 그 수학 시간 보고 있는데 이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가 이 라디안이었다는 이 약간 웃긴 이야기가 좀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원은 중심각이 몇 도예요? 당연히 360도죠. 호의 길이는 몇이야? 사실 원주라고 부르죠. 2파이 r이죠. 그럼 잘 봐. 중심각이랑 호는 서로 뭐 한다 그랬어? 비례한다 그랬지. 근데 중심각이 1 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몇이라고? r이라고. 근데 중심각이 360도일 때 호의 길이가 뭐야? 2파이 r이죠. 맞나요? 억울해가지고. 자 비례하니까 몇 배 됐어요? 2파이 배 됐지. 그럼 몇 배 되겠어? 2파이 배 되겠죠. 그러니까 2파이 라디안이 뭐구나? 360도구나. 우리는 라디안을 보통 생략해서 쓰잖아. 그지? 그래서 파이를 180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가 180도인 이유는 라디안의 정의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심각이 세타 라디안이야. 그때 호의 길이가 L이에요. 몇 배 됐어? 세타 배 됐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몇 배 되겠어? 세타 배 되겠지.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이 어떻게 돼? R세타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2분의 1 RL 이런 공식이 있지. 근데 L 위치에 뭐 대입할 수 있으니까? R세타 대입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 공식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토대로 삼각함수를 공부를 해봅시다. 자, 삼각함수를 정의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를 그리고? 좌표평면을 그리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그릴게요. 그리고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했을 때의 돌아가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그 세타가 일으키는 뭐? 동경이 있죠. 자,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반직선이 동경이니까 원하고 이 동경은 반드시 뭐가 생겨요? 교점이 생기죠. 이 교점의 좌표를 x, y라고 해볼게. 내가 지금 좌표라는 표현을 썼지. 왜 좌표라는 표현을 쓴 거냐? 좌표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어? 어떤 개념까지? 부호의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치? 그러니까 이 x, y는 당연히 뭐일 수도 있다. 음수일 수도 있다. 단 R은 반지름의 길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일 수 없어. 얘는 음수일 수 없어요. R은 무조건 양수지. 그랬을 때 이 세타에 대한 사인 값과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앞으로 이렇게 정의할게요. 우리 정의의 저급한 표현이 뭐라 그랬죠? 약속, 그지? 약속이야. 왜 그래요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사인의 정의는 R분의 이 교점의 무슨 좌표? Y좌표. 코사인의 정의는 R분의 교점의 X좌표. 탄젠트의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차피 아래 부호는 뭐야?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y가 양수면 사인이 뭐인 거예요? 사인이 양수인 거지. 그러니까 사인이 양수이기 위해서는 몇몇 사분면에 가기면 될까? 1, 2, 4분면에 가기면 y가 양수겠지. 곧 사인이 양수겠죠. 그러면은 코사인이 양수이기 위해서는 누가 양수면 돼? x가 양수면 되죠.
그지?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가 양수란 얘기는 몇몇 사분면? 1, 4, 4분면이면 된다 이거지. 그럼 얘는 xy 좌표가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지 부호가 양수인 거지. 그러니까 1, 4분면 뿔뿔 또는 3, 4분면 마마 이렇게가 이제 탄젠트 값이 뭐인 부분? 플러스인 부분. 그걸 정리하면 뭐 우리 보통 이렇게 기억을 하죠. 이게 지금 뭘 체크해 놓은 거예요? 플러스인 애만. 그러니까 얘는 전부 플러스. 1, 4분면의 각은 2, 4분면은 사인만 플러스야. 사인만. 3, 4분면의 각은 탄젠트만 플러스고 4, 4분면의 각은 코사인만 플러스다. 이렇게. 자, 그다음 두 번째. 내가 이 식의 분모 분자를 R로 한번 나눠 봅시다.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지. 뭐예요 이거? 코사인. 이거는 사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x, y는 이 원위에 있지.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겠어? r제곱이랑 똑같겠죠. 그지? 얘 좌우변을 r제곱으로 나눠보면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네요. 근데 r분의 x가 뭐예요? 코사인. r분의 y가 사인. 따라서 각도가 동일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에 대하여 그 제곱의 합이 몇이다? 항상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토대로 이제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사인의 그래프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인 그래프 유도하는 방법은 어차피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비율이잖아. 그거는 이 R이 몇이든 간에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R을 몇으로 표현해 볼까요? 1로 표현해 봅시다. 그럼 R이 1이면 사인 값은 교점의 무슨 좌표야? 그냥 y좌표랑 똑같지. 그리고 나서 돌려보는 거야. 각도가 0도야. 그러면 교점의 y좌표 몇이에요? 0이지. 각도가 점점점 커지면 교점 y좌표가 어떻게 돼? 커지지. 90도가 되면 몇이 돼? 1이 되지. 넘어가면 다시 어떻게 돼? 줄어들죠. 180도가 되면 0이지. 그러고 나서 음수로 가지.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리고 쭉 가서 360도가 되면 몇이 되고? 0이 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방금까지 했던 과정의 뭐야? 반복인 거죠.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0부터 90까지는 1까지 올라갔다가 90에서 180까지는 0으로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라디안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최대값 몇이고 1이고 최소값 몇이고 마이너스 1이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기본적인 사인의 그래프야.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제 계속 반복되지 앞으로는. 그지? 그래서 반복되는 규칙성의 최소값을 우리 뭐라 불러? 주기라 부르죠. 그래서 주기가 2파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주기성 말고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지. 뭐죠? 대칭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90도일 때 교점의 y좌표가 1이었잖아. 근데 90도를 기준으로 1도를 더 돌리거나 1도를 덜 돌렸어. 그럼 y값이 어때 보여? 똑같아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같은 각도만큼 가면 y값이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 선에 대해서 사인이 어떻게 생겼구나, 대칭으로 생겼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런 라인 또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죠. 지금 가려져 있지만 이렇게 계속 가겠죠? 그지? 그래서 사인은 1번 어디에 대칭이냐? 2분의 파이라는 선 또는 얘를 기준으로 몇 만큼 더한? 파이만큼 더하거나 뺀 이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모두 다 보다 선대칭이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게요. 180도야. 그러면은 이 y좌표가 0인 상태잖아. 근데 얘를 기준으로 1도만큼 더 돌리거나 덜 돌렸어요.
그러면 이 y-값은 서로 무슨 관계?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죠.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똑같이 좌우로 가면 이 y-값이 서로 무슨 관계다?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뭐일 것이다? 점대칭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점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점대칭이다. 자, 이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성질들이고, 자, 동일한 논리로 이번에는 무슨 좌표를 체크하면? x좌표를 체크하면 무슨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주기 역시 뭐고? 2파이고 이런 형태로 반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봐봐. 우리 이 노란색 부분을 체크하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인 값을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읽으면 돼? 90도부터 180까지 읽으면 되죠. 그러면은 90도는 이렇게 되는 상황에 얘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돌아갈 때 무슨 값을 읽는 거예요? y 값을 읽는 거지. 근데 코사인의 이 부분을 봅시다. 코사인의 이 부분. 이 부분은 x좌표를 읽으면 되고 몇 도부터 몇 도까지 돌리면 돼? 0도부터 90도까지 돌리면 되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갈 때의 x좌표랑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갈 때의 y좌표는 어떨까요? 똑같지 않을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겼어? 똑같이 생겼지. 근데 잘 보면 여기랑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도 여기랑 여기도 계속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죠? 결국은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뭐에서 일치시킬 수 있는 관계야? 평행이동에서 일치시킬 수 있는 관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어디를 필 거냐? 68페이지를 잠깐 펴볼게요. 이거 모고 한 7번, 5번 이런 문제 맨날 나오는 주제거든. 각변환. 그리고 3번 같은데 사인, 코사인, 값찾기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 내신 준비할 때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갑자기 내가 슈에디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코사인 120도 바로 나와 안 나와? 3초 안에 나와 안 나와? 알았어. 그럴까봐. 다시 한번 독습을 합시다. 뭐라고? 앞에 광란도 있고 양전도 있고 양전. 내 각도가 이렇잖아. 지금 지금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돌리면 네가 앞에 있다고. 그러니까 너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우리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복습 좀 합시다. 세타가 30도, 45도, 60도일 때 사인 값 어떻게 측정했어요? 30도란 얘기는 이런 정삼각형을 어떻게 해서 반토막 내서 이게 30도지. 근데 길이 비율이 2대 1대 루트 3이잖아. 그지? 그래서 사인 30도가 몇이고 2분의 1이고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고 이렇게. 그지? 60도는 이게 60도니까 똑같이 하면 되죠. 그지? 45도는 누구를 반으로 자르면 돼? 정사각형을 반으로 자르면 됩니다. 그럼 이게 몇 도예요? 이게 45도지. 이상한 소리가 되는 것 같은데. 1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사인 45도와 코사인 45도가 둘 다 뭐예요? 루트 2분의 1 유리함은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성질 플러스 사인 코사인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정말 오래 걸려도 사인 코사인 값을 찾는데 한 3초면 충분하게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사인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언급했듯 사인 그래프는 이 선 그리고 이 선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 2분의 1의 라인과 2분의 루트 2의 라인과 2분의 루트 3의 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때요? 당연히 똑같죠. 그리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어때요? 당연히 똑같지. 그러니까 이런 대칭의 성질을 먼저 이해를 하자 이거지.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닌가요 결국은? 지금 얘를 기준으로 위쪽에 내가 3개의 줄을 그었어. 어차피 사인 코사인 각도를 알 때 사인 코사인 값을 알 수 있는 각도는 30도, 45도, 60도밖에 없어요. 90도 빼고 90도는 당연히 몇이야? 1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체크하고 있는 별표 부분 있지. 자 얘는 몇 도죠? 30도죠.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30도 가면 이거 되네. 근데 여기가 90도지. 그럼 이렇게 내려가고 싶으면 몇 도 가면 돼? 60도 가면 되지. 이것도 볼까요? 얘는 여기서 몇 도? 45도. 여기서 45도지. 이쪽 가고 싶으면 60도? 30도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계단이야. 근데 계단을 하나 오르내릴 때마다 몇 도가 필요해? 30도가 필요하고요. 2칸 오르내릴 때마다 45도가 필요하고 3칸 오르내릴 때마다 60도가 필요하다. 딱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인 120도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별표 라인 있지. 별표 라인은 다 몇 도의 배수야? 90도의 배수죠. 그지? 얘는 90도 더하기 몇 도야? 30도잖아.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30도 가면 되니까 한 칸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y 값이 몇인 거예요?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사인 210도는 어때요? 몇 더하기 몇? 180 더하기 30이죠. 180이 어디고? 여기고. 더하기 30. 아래로 한 칸 내려갔네. y값 뭐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사인 315도는 이렇게 해볼까? 360도 빼기 몇 도다? 제가 예시 좀. 빨간 거 눌렀어? 내가 편집을 할게요. 양손이 안 했어. 일이 생겼다. 네. 아니야. 자 봅시다 다시. 자 괜찮아 제가 할 거. 사인 315도야. 얘는 360도에서 몇 도 뺀 거야? 45도 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왼쪽으로 몇 칸? 2칸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니까 뭐 표현하자면 지하 2층이네요. 그럼 몇이겠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겠지. 그지? 근데 이게 사인만 적용하냐? 아니죠. 사인이랑 사실 똑같이 생기고 이동하는 그래프 있잖아. 코사인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까 주연이한테 물어봤던 코사인 120도.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몇 더하기 몇? 90 더하기 30이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알겠어? 왜냐면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지금. 그럼 90 더하기 한 칸 내려가니까 지하 몇 층? 지하 1층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읽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왜 자꾸 전화 보냐고요? 사람이 이렇게 자 많은데. 이거 뭐예요? 저요? 네. 아니 자랑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잘한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죠. 왜냐면 파이 180도지. 그리고 몇 도? 45도. 그럼 지하 몇 층? 지하 2층.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이렇게 읽어주면 되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방법만 터득하고 있으면 진짜 이거 틀릴 수가 없습니다. 사인 코사인 값 찾는 문제들은. 언제 물어보시죠? 자 탄젠트도 똑같은데 탄젠트는 이따가 그래프 하고서 이어서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각변환을 좀 해봅시다. 근데 각변환도 우리가 같은 원리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대칭의 성질이랑 평행이동의 성질을 쓰겠다는 건데 제일 쉬운 제가 이런 그래프를 이런 각변환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막 2분의 홀수 파이 짝수 파이 이렇게 배우지 않나? 그래갖고서 뭐 모면 바뀌고 모면 안 바뀌고. 아 그래? 난 지원생 거 그렇게 아 그래? 기억해. 좋은 그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상상만 머릿속으로 해볼게. 오케이? 자 1번 뭐를 할 거냐면 sin x를 그려요. 근데 2분의 파이 빼기 x잖아. 그러니까 x가 0이면 y가 몇이야? 지금 여기 0 넣으면 사인의 2분의 파이인 지점을 찍지. 그러니까 y가 몇이에요? y가 1이지. 이제 내가 x를 조금씩 키워볼 거야. 그럼 0도, 1도, 2도, 3도 막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면은 이 2분의 파이를 기점으로 어디로 내려가? 왼쪽으로 내려가지. 그럼 왼쪽으로 내려가면 y 값이 1에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0.9, 0.8, 0.7 이렇게 줄지. 그러니까 내가 이 그래프는 그린다고 상상해 보면 0,1에서 시작해서 x를 키울수록 y 값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줄어든다고. 이건 이 그래프 보죠 이거. 코사인 그래프죠.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다? 코사인 x랑 같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만약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x에 0을 넣었어. 그럼 y 값이 몇이야? 1이야. 여기죠. 근데 x에 0도, 1도, 3도, 4도 뭐 이렇게 올렸어. 그러면은 이놈이 점점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가지. 그럼 y 값은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럼 1부터 줄어드는 그래프니까 당연히 이 그래프겠죠. 이 그래프는 또 뭐겠어? 코사인 x겠죠. 얘도 코사인 x다 이거지.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사인 파이 빼기 x 해볼게. 사인 파이 빼기 x는 x가 0이면 파이죠. 여기를 찍지. 그러니까 y 값이 몇인 지점에서 시작해? 0인 지점에서 시작하죠. 근데 여기 x에 0, 1, 2, 3, 4 하면은 이거 어디로 가? 왼쪽으로 가지. 그러면은 y 값이 0, 0.1, 0.2 이런 식으로 커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의 그래프 자체는 0,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지? 이 그래프를 연장시키면 당연히 이건 무슨 그래프야? 사인 그래프죠. 그래서 얘는 사인 x다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해봅시다. 사인 파이 더하기 x 또 한번 해볼게요. 얘는 0일 때 몇에서 시작해서? 0에서 시작해서 0, 1, 2, 3, 4 하면 점점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하면 0에서 내려갔다 올라가지. 맞나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0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맞나요? 무슨 그래프예요 이거는? 이제 사인을 뒤집어 놓은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의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우리는 이런 꼴과 이런 꼴에 대하여 그러니까 2분의 파이의 배수인 지점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되어 있는 꼴은 항상 x에 0을 대입해 먼저. 그랬더니 y가 몇이야? 만약에 1이야. 그럼 1에서 시작해서 변화하는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밖에 없어요? 코사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각변화는 무조건 코사인 x라고 보면 되는 거죠. 똑같이 x에 0을 대입했더니 y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하는 그래프는 사실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이건 누굴 뒤집어 놓은 거죠? 코사인을 뒤집어 놓은 거니까 얘는 뭐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코사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지. 자 마지막으로 x가 0일 때 y값을 조사해 봤더니 어이씨 y도 0이네? 그럼 이 이후의 진행반을 봐야 되죠. 0에서 올라가는 그래프는 사인 그래프죠. 0에서 내려가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그래프,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0, 1, 2, 3, 4를 넣었을 때 그 y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뭐다? 사인 x고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마이너스 사인 x다.
자, 원리와 함께 이 네 가지 패턴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각변환도 바로 할 수 있죠.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코사인 파이 빼기 x야. 그럼 머릿속으로 y 값이 몇이다? x의 0일 때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딱 떠오르죠. 그럼 누구겠어요 무조건? 마이너스 코사인 x다. 이렇게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지. 사인 2분의 3 파이 빼기 x예요. 뭐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겠죠? 주연아, 네. 이거는 뭐예요? 코사인 X. 아이, 어? 뻥치지 말고. 사인 X. 사인 x라고? 맞지 않아요? 아니지.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지. 자, 됐다. 살짝 부끄러워질라 그래. 네. 자, 여기 2분의 8 여기죠? y 값 몇이네? 이거 0이네. x에 0, 1, 2, 3, 4 되면 오른쪽으로 가지. 그럼 y 값이 떨어져 올라가. 떨어지지. 0에서 내려가는 애는 무조건 뭐다? 마이너스 사인 x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기회를 줄게. 아니 왜 자꾸 전화시키냐고요. 아, 너가 틀리니까.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 x죠. 좋아요. 얘 역시 여기잖아. 2분의 3파이가.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가? 빼기 x니까 왼쪽으로 가지. 그럼 y 값이 0에서 내려가잖아. 0에서 내려가는 건 뭐다? 마이너스 사인 x다. 그럼 만약에 얘 이렇게 바뀌었으면 플러스 사인 x겠죠. 0에서 올라가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각변화는 이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가 매우 간단하게 처리해 줄 수 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앞으로 가서 탄젠트를 좀 봅시다. 그리고 이게 당연히 우리가 한번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스피드 있게 나가는 거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네, 4시까지. 자, 그 다음 우리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랑 똑같은 애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시작부터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고 세타만큼 돌렸어. 자, 탄젠트의 정의는 이 교점에 뭐분의 뭐였어? x좌표분의 y좌표가 우리 탄젠트의 정의였죠. 근데 사인,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좀 달라요. 왜냐면 사인, 코사인은 r을 1로 표현하면 뭐만 읽으면 돼? x좌표나 y좌표만 읽으면 되지. 근데 얘는 r을 1로 통일해도 왔다 갔다 움직이면 x좌표와 y좌표가 전부 다 어떻게 돼? 전부 다 바뀌니까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x는 1이라는 보조선을 긋고요. 내가 예를 들어 분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무슨 값이야? 탄젠트 값이야. 맞나요? 근데 이 길이의 비율은 이 길이의 비율과 어때? 똑같죠. 닮음이니까. 근데 윗변 길이가 몇이네요? 1이네요. 결국은 이 점, 이 길이, 이 점의 y좌표 이게 무슨 값이 되는 거야? 탄젠트 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0도일 때 탄젠트 값이 0이죠. 점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 올라가지? 근데 얘 어디까지 올라가? 끝없이 올라가죠. 그지? 그래서 얘를 일반화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2분의 파이를) 경계로 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근데 우리 생각해봐. 2분의 파이가 뿅 됐어요. 그럼 이 교점의 x좌표가 몇이야? x좌표가 0이야. 근데 탄젠트의 정의는 x분의 y잖아. 근데 x가 0이라는 얘기는 분모가 몇이 된 거죠?
0이 된 거죠. 그럼 분모가 0이 되었다는 얘기는 탄젠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2분의 파이일 땐 존재하지 않죠. 자, 더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될 테고, 같은 논리로 결국은 EY 값을 읽으면 되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쭉 그려보시면 여기까지 만들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탄젠트 X의 그래프다. 자, 탄젠트는 주기가 뭐예요? 그래서 요거네요. 또는 내가 이 부분을 그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주기는 몇이다? 주기는 파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탄젠트 대칭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선대칭은 없고요. 얘를 기준으로 얘의 y값, 얘의 y값이 서로 무슨 관계?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 그래서 지금 체크한 이 부분 있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다? 점대칭이다 라는 성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도 점대칭이에요. 점대칭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었을 때 생기는 교점끼리 항상 이런 관계다. 이럴 때 우리가 점대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탄젠트의 점대칭 포인트를 1번을 하면 여기에 대하여 점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자, 물론 최대값, 최소값은 끝없이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없고요. 그지? 이게 탄젠트의 이 성질들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값 찾기랑 탄젠트 각변환도 똑같이 해볼 건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 원리는 똑같아요. 자, 이런 탄젠트 그래프가 있어요. 탄젠트 30도의 y값이 몇이야? 루트 3분의 1이죠. 3분의 루트 3이라고 써도 되고, 탄젠트 45도의 y값은 1이죠. 탄젠트 60도의 y값은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몇 도 몇 도? 30도 30도, 45도 45도, 60도 60도일 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원리 자체는 똑같은데 그 y값 높낮이만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 탄젠트 150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180에서 몇 도 빼면 돼? 30도 빼면 되죠. 그럼 여기서 왼쪽으로 한 칸 간 거잖아. 그지? 그럼 지하 몇 층? 1층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겠지.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탄젠트 각변환. 이건 좀 중요합니다. 우리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얘네 둘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거야. 근데 자, 직각삼각형이 있고 이게 x면 이게 뭐예요? 이게 2분의 파이 빼기 x죠. 괜찮나요? 그러면 탄젠트 x는 얘분의 얘잖아. 근데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x는 얘분의 얘잖아. 맞나요?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네. 그래서 곱하면 몇이다? 1이고 얘에 대해서 정리하면 얘는 탄젠트 x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내가 70페이지에 정리해 놨습니다. 딱 이 식 자체로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기하적 특징으로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탄젠트 x의 의미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갔다. 그러니까 이 y값을 의미하죠. 맞나요?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x는 이 점근선으로부터 이만큼 왔다. 그러니까 이 y값을 의미하죠. 이 두 개가 무슨 관계라는 거야? 역수 관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탄젠트의 무슨 절편이에요? x절편이지.
x절편으로부터 떨어진 간격과 이건 탄젠트의 무슨 선이야? 점근선이죠. 점근선으로부터 떨어진 간격이 똑같잖아.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다. 이렇게 기하적 관점으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편으로부터의 간격과 점근선으로부터의 간격이 동일하다면 그 y값은 서로보다 역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x 생각해 봅시다. 얘는 이거지. 그지? 누구로부터 떨어져 있어? 점근선으로부터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와 뭐인 건 맞아. 역수인 건 맞아요. 근데 부호가 어떠네? 부호가 다르네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길이는 역수인데 부호가 다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특징을 가지고 뭐 이런 아직 기출 문제에서 자세하게 이걸 다루는 문제는 안 나왔지만 이런 여러 가지 엔제나 모의고사 같은데 종종 출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고 뭐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사실 기출 문제로서도. 그래서 여기 있는 70페이지까지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 너무 또 내용만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문제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122번) 시간 조금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저거 시온아 일시정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내가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코사인 x가 있고 사인 7분의 파이가 있어요. 근데 7분의 파이는 특수각이 아니야. 특수각 아니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값을 찾은 후에 코사인과 비교한다는 말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문제인 이 사인 7분의 파이라는 애를 찾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게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었으면 뭐 계산이라도 될 텐데 코사인이 아니니까 문제고, 이런 게 문제란 말이야 지금. 근데 우리 사인은 언제든지 코사인으로 변환할 수 있지 않나요? 왜냐면 각 변환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자 머릿속으로 굴려보세요. 뭐예요? 코사인 세타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나? 2분의 파이에서 뭘 빼면 이게 돼? 2분의 파이는 14분의 7파이죠. 그리고 얘는 7분의 파이니까 14분의 2파이지. 그럼 14분의 몇 파이를 빼면? 5파이를 빼면 되겠네요. 그지? 그러니까 14분의 5파이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부등식을 이렇게 바꿉시다. 코사인 x가 작거나 같다 코사인 14분의 5파이보다. 괜찮나요? 그러고 나서 보면 우리는 코사인이 이렇게 있고 14분의 5파이는 어쨌든 2분의 파이보다는 어때요?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지. 그지? 그러니까 얘 y값을 이렇게 그었을 때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 그지? 지금 여기가 14분의 5파이인 거고, 맞나요? 근데 요놈과 요놈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대칭인 관계죠. 어디에 대해서? 파이에 대해서. 그럼 얘네들의 합은 얘 몇 배다? 2배다. 그러니까 이게 2파이 빼기 14분의 5파이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를 찾아주는 게 첫 번째 방법. 자, 아주 정석적으로 간 거예요. 근데 너무 불편해. 과정도 험난하고. 그래서 어디를 볼 거냐, 우리는 이 6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인 코사인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 중 주제 중 하나는 주기성과 대칭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질을 잘 사용해 줄 수 있으면 그냥 뭐 별다른 각변환 같은 식 계산 없이도 우리는 그냥 눈으로 어떤 포인트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건데, 그 아래에 있는 문제 1번 한번 보세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0에서 x가 파이 사이인데 사인 x는 코사인 5분의 파이다의 실근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문제에서. 그럼 아까랑 비슷하게 각변환하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sin x를 그리고 어차피 0에서 파이까지가 관심 있지, 그지? 여기만 그려보자고. 그리고 코사인도 그립시다. 이렇게. 그리고 5분의 파이를 찍어 볼 건데, 참고로 여기는 몇 분의 파이예요? 4분의 파이죠. 그지? 그럼 5분의 파이는 이거보다 어느 쪽에 있네? 왼쪽에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5분의 파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근데 사인과 코사인은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어? 똑같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도 사실은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가 몇 분의 파이인 거니까 5분의 파이인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도 뭐인 거예요? 5분의 파이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찾는 라인은 이 두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야? 사인 위의 점이니까. 그러면 이게 5분의 파이고 얘도 5분의 파이고 얘도 5분의 파이니까 사실 실제로 찾아야 되는 x는 그냥 2분의 파이에서 5분의 파이를 뭐 하거나, 그지? 더하거나 빼면 나오겠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가 동일하게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놈들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 의해서 일치할 수 있다는 것, 이거에 집중하시면 이런 포인트들을 찾는 건 되게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밑에 문제 2번은 나중에 혼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이런 느낌으로 풀고 싶은 거야. 그냥 코사인 그래프랑 사인 그래프만 정교하게 그려보자. 코사인 그래프를 그렸고요. 어차피 사인은 몇 도가 필요해 지금? 7분의 파이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사인은 여기만 그릴게. 그럼 7분의 파이 사인 7분의 파이는 여기네. 맞나요?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라인은 이 y값보다 어떤 부분을 찾아야겠네? 작은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와 여기가 필요하네. 그지? 그런데 얘하고 얘가 어떻게 생겼고? 똑같이 생겼지. 그리고 얘도 어때요? 똑같이 생겼지.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첫 번째 각도는 그냥 2분의 파이에서 뭐를 빼면 되는 거고 7분의 파이를 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찾으려고 하는 애는 2분의 3파이에서 7분의 파이를 뭐 하면 되겠다? 더하면 되겠다. 당연히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이대로 끝났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이 사인 코사인의 값을 찾을 때에는 식으로 가는 관점도 있지만 기하적으로 관찰하는 관점도 있고, 이게 훨씬 더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게 이렇게 발전한 형태의 문제인 127번 한번 볼게요. 127번 이건 같이 봅시다.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봅시다.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지.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삼각형 BCD의 뭐를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 근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저 사인 그래프인 그 fx와 코사인 그래프인 gx가 점 A랑 점 B에서 둘이 뭐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그 AB라는 직선을 연장했을 때 사인과의 추가 교점이 C, 그리고 y축과 평행하게 올려서 코사인 위에 있는 점을 D. 그러면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얘하고 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맞나요? 근데 지금 사인 코사인 중에 모르는 애가 하나 있네요. 사인에 뭐가 붙어 있는데? K가 붙어 있는데 K 값을 몰라요. 자, 여기에서 이 ABC의 관계를 찾는 게 좀 어려워.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보이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내가 녹색으로 그리는 그래프가 뭐야? 코사인 그래프예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그리는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잘라갖고 봅시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어때 보여요? 자, 정상적인 코사인이 1에서 뭐한다? 1에서 내려온다. 그지? 정상적인 코사인이 마일에서 뭐한다? 올라간다. 맞아요? K 사인이 0에서 뭐한다? 올라간다. K 사인이 0에서 뭐한다? 내려간다. 혹시 이게 보이시나요? 그지? 이게 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당연히 그래프를 좀 정교하게 그리면서 우리가 이런 걸 관찰하려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수식적으로 증명하면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어요. 점 A나 점 B는 두 식을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돼. 그지? 근데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네? 탄젠트네? 그러니까 얘는 탄젠트 x가 몇이 되는 애를 k분의 1이 되는 애를 찾으면 되겠지. 맞죠? 근데 탄젠트는 주기함수죠. 그러니까 이 k분의 1이 되는 포인트들이 주기의 배수만큼 차이가 나겠다. 근데 점 A는 1, 4분면에 있는 각이고 점 B는 3, 4분면에 있는 각이잖아. 그러니까 딱 몇만큼 차이 날 수밖에 없어. 파이만큼 차이 날 수밖에 없겠지. 이게 완벽하게 수식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 근데 그 기하적 형태만 봐도 이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여기서 내가 땡땡이 한 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얘와 얘의 간격차도 모일 수밖에 없어. 파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이것도 보이고요. 혹시 그래서 이 길이가 같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뭘까요? 합동이겠네요. 괜찮나요? 기하적 관점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근데 쭉 읽어보면은 A, B를 3대1로 외분한다 그랬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비율과 여기서 여기까지와의 비율이 3대1이잖아. 근데 1대1 아니야? 그러면 1대1대1이겠네요. 곧 얘의 y값이 얘의 y값이 몇 배다? 2배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그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관계를 웬만큼 파악했으니까 이제 계산으로 가봅시다. 요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한번 놔볼게요. 점 A의 x좌표를 알파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점 B의 x좌표는 파이 더하기 알파죠. 점 C의 x좌표, 점 C의 x좌표는 뭘까요? 2대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몇 파이 더하면 돼? 2분의 파이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3파이 더하기 알파겠다.
괜찮나요? 그리고 얘의 y값의 2배가 얘의 y값이니까 얘의 y값은 사인에 넣어서 이렇게 합시다. 이게 2배다. 누구의? 파이 더하기 알파를 얘는 사인에 넣어도 되고 코사인에 넣어도 되지. 자, 근데 코사인에 넣을게요. 코사인에 넣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각변하면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얘도 코사인이면 그냥 날라가니까 k 값이 딱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괜찮나요? 이 각변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죠. 얘도 각변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죠. 코사인 알파가 0일 일 없으니까 이렇게 날라가면 k는 이다가 나오고. 자, 또한 이방정식의 해가 뭐야? 알파 아니야? 또는 알파 더하기 파이. 그지? 근데 얘가 몇이니까? 2니까 탄젠트 알파가 보여 있는 게 나와요. 2분의 1인 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생각은 알파 같은 각도들이 특수각이 아니야. 특수각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파를 찾는 건 아니고 딱 봤더니 지금 이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였잖아. 높이가 뭐인 거를 찾았어. 높이가 2분의 파인 걸 찾았죠. 그러니까 얘만 찾으면 끝나는 거니까 굳이 내가 알파 값을 직접 찾는데 집착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이제 2분의 3파이를 코사인에 넣은 거에 사인에 넣은 거 k가 2였으니까 자, 이걸 계산하면 이게 뭐예요? 밑변이지? 높이 2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마무리가 되겠네. 근데 얘는 정리해주면 사인 알파고 얘는 정리해주면 더하기 2 코사인 알파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탄젠트 일단 알파는 예각이고 지금 저 A의 x좌표를 놨으니까 그래서 탄젠트가 2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에서 이런 각도가 알파인 거죠. 그럼 얘는 루트 5니까 사인 알파가 루트 5분의 몇이고 1이고 코사인 알파가 루트 5분의 2네요. 그럼 계산하면 루트 5분의 5 결국 루트 5 이 길이가 루트 5인 게 나온다. 그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답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2분의 파이니까 4분의 루트 5 파이. 자,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네. 채연이 네? 옆에 주연이는 또 상태가 안 좋고. 자, 이해되실까요? 자, 우리 이어서 125번 한번 풀어봅시다. 125번 일시정지 한 번만 해주시고요. 봅시다. 우리가 그 고3 모의고사 기준으로 14번이면 객관식 15문제 중 이제 뒤쪽 두 번째 문제잖아. 근데 그 요새 트렌드가 번호에 줄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객관식 제일 뒷번호나 주관식 제일 뒷번호가 제일 어렵고 이런 것들이 깨진 지 꽤 오래됐거든. 대부분 시험을 망하는 그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충분히 풀만한 문제를 제끼고 이건 어차피 안 풀어 22번, 15번 그리고 이제 좀 꽤 어렵게 나온 문제인데 이건 안 풀면 망해 약간 이런 마인드로 거기에 시간을 들이박다가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이 14번은 굉장히 쉽게 나온 14번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풀만하게 나왔는데 일단 생긴 건 좀 그렇고 그지? 글도 길고 도형 그래프도 그려져 있고 좀 그래갖고 넘기고 나중에 풀어야겠다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해갖고 이제 못 푸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보면은 사실 내용은 진짜 별게 없습니다.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1대 3이래. 그지? 여기가 P니까 PA와 AB의 길이의 비율이 나와 있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 있잖아. 근데 fx 나와 있으니까 이거 주기가 몇이에요? 그래, 이 얘기. 우리 sin bx가 있어. 이거 우리 주기 일반적으로 어떻게 썼죠? 이거 물어본 거야? 와 진짜 대단하다. 절대값 b분의 2파이죠. 아니 있잖아, 이거는 몰라도 그 우리가 지수로 함수하면서 공부했던 특정 개념을 이용해서 충분히 유도할 만하지 않나요? 선생님 그만하세요. 나 쪽팔리잖아. 알았어. x 대신 bx를 넣었어. 그러면은 sin x를 어떻게 하는 거죠? x 대신 bx를 넣으면 sin x를 b분의 1만큼 축소한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기인 2파이를 b분의 1만큼 축소한 앤데 b가 부호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당연히 얘도 k 양수라는 조건 문제에 있죠. 그지? 따라서 뭐 이렇게 쓸까요? 짠, k파이. 이게 주기네. 여기가 뭐야? k파이죠. 맞나요? 자, 문제의 조건들을 또 쭉 봅시다. 얘의 y값이 y는 p고, 얘의 y값이 뭐예요? y는 p죠.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혹시 얘하고 높이가 같다는 거 보이죠? 그지? 그럼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그냥 이 삼각형 넓이의 몇 배라고 하면 될까? 2배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밑변이 이거잖아.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의 몇 배가? 2배가 뭐다? 3분의 5파이다. 이러면 식 하나가 나오네요. 근데 무언가를 안 썼는데? 내가 안 쓴 게 뭐예요? 뭘 안 썼죠? 지금 내가 사용하지 않은 것 1대3 안 썼죠?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할까요? 그럼 얘는 뭐예요? 알파죠? 맞나요? 근데 이게 몇 알파예요? 4알파죠? 맞나요? 그럼 이게 몇 알파예요? 3알파죠? 3알파가 뭐예요? k파이예요. 그럼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지? 알파가 뭡니까? 3분의 k파이니까 3분의 k파이를 대입하면 뭐가 날라가? k가 날라가면서 p가 나오지. 그지? p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k가 나오죠. 그럼 이 상태로 끝났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124번 봅시다. 124번. 자, 이거는 같이 볼 건데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 내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좀 특이하게 표현을 해놓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요놈하고 만나는 그 점을 우리는 집합 A에 뭐로 하자 그랬어? 원소로 하라 그랬죠. 그리고 얘하고 만나는 점에 뭐 마찬가지로 점좌표, 교점좌표를 B의 원소 이렇게 만나는 거 교점 C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잖아. 그리고 합집합이 뭐래? 3이래요.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A, B를 조절하면 당연히 위아래로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는지도 조절할 수가 있고 위치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애들하고는 안 만날 수도 있죠. 반면에 얘하고는 어때? 얘는 x는 파이니까 무조건 만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혹시 만난다고 치자고 만났어. 근데 다른 포인트에서 만난 점과 이 점이 뭐 할 수도 있어? 일치할 수도 있죠. 그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눈에 딱 드러나게 하려면 어차피 O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죠. 뭐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잘 생각해봐. 사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뭘로 바뀐 거야 지금? 이게 y는 b로 바뀐 거잖아. 그지?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양이 뭐인 거고 a인 거고. 근데 x는 파이하고는 반드시 여기서 교점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케이스 분류를 할 때 a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b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b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면 딱 뭐가 보여? 요놈이 이런 포인트들에서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가 바로 관찰이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b가 1이면 어때요? 겹치네. b가 2면 안 겹치네. b가 3이면 겹치네. 그지? 4 오면 안 겹치네. 이런 식으로.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내가 첫 번째로 느껴야 되는 것은 b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다? 이놈은 반드시 교점이 생기니까 그 교점과 중복되는 애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결국은 최종적인 교점의 개수가 3개인 게 중요한 거니까 겹치나 안 겹치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 결국은 A 더하기 B의 무슨 값과 무슨 값을 구하래? 최대랑 최소를 구하래. 이게 A 더하기 B의 개수를 구하라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러면 목적에 부합되게 풀이를 진행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B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자 그랬으니까 B가 1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B가 1이야. 근데 전체 교점 개수가 3개이고 싶지. 근데 Y는 1이랑의 교점 몇 개? 이게 1이니까 1개죠. 맞나요? 그리고 그 1개가 얘랑 뭐 했어? 겹쳤죠. 그렇기 때문에 Y는 3하고의 교점이 몇 개여야만 돼? 2개여야만 돼요. 그럼 이게 1인 상태지. 그럼 얘가 3보다 어때져야 돼? 더 올라가야 되지. 그러니까 최소한 A는 몇 이상이어야 말이 돼? 3 이상이어야 말이 되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봐봐. 이 상태로 그냥 오케이 B가 2인 경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지금 여기서 A 더하기 B를 상상해 보세요. 그럼 몇 이상이야? 4 이상이지. 혹시 4 이상이라는 조건은 최대랑 최소 중 어디에 더 부합돼 보여요? 최소에 부합돼 보이죠. 왜냐면 A, B의 지금 5 이하의 자연수를 했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그냥 생각해 보자고. 만약에 B가 2라면 A가 몇만 아니면 A가 1만 아니면 무조건 최소값이 결정되죠. 그지? 그니까 A가 1인 경우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근데 B가 2야? 그럼 이거 겹쳐 안 겹쳐? 안 겹쳐죠? 겹치죠? 근데 A가 1이야? 그럼 위아래로 몇 칸가? 한 칸 한 칸가? 그럼 요 끝이 몇이고? 3이고 요 아래 끝이 몇이니까? 1이잖아? 그럼 전체 교점 몇 개? 3개네요? 그럼 이게 최소겠네. 이거보다 더 작은 애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소값이 몇이다? 이게 되기 때문에 3이다. 픽스하죠. 자, 끝까지 계속 가볼게요. 자, 우리의 목적이 뭐랑 뭐였다고? 최소랑
최대였다고. 근데 뭐를 찾았어? 최소를 찾았지. 이제 뭐를 찾는 걸 목적으로 가야 돼? 최대를 찾는 걸 목적으로 가야죠. 여기서 B가 3인 케이스를 확인하는 건 좀 바보 같지 않을까? 당연히 B가 몇인 케이스를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5인 케이스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지? B가 5인 케이스를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세로 그려볼게요. 여기가 5지. 여기 색칠되어서 교점 1개 생겼지. 중복되는 거 없죠. 그러면 누구와의 교점은 2개면서 y는 3과의 교점은 2개 면서 1과는 안 만나는 경우만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몇 만큼 내려가야 될까요? 이 최소값이 몇에 걸쳐 있어야 돼? 2에 걸쳐 있어야 3이랑 2개, 1이랑 안 만나. 이래서 딱 5개, 아니 3개가 되는 거 아니야? 결국 A가 몇이다? 3이다. 뭐에 근접해 보여요? 최대에 근접해 보이지. 지금 B가 5인 케이스는 딱 유일하게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럼 B가 4로 내려갔다고 확인했을 때 누구만 보면 될까? A가 5가 되냐 안 되냐만 보면 되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 A가 5가 되면 더 크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이게 최대값일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항상 뭘 구하라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그에 맞는 풀이를 선택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몇이 됐어? 이게 4가 됐어요. 그지? 근데 A가 오면 겁나 내려가지. 그럼 딱 봐도 1, 3이랑 교점 몇 개씩 생겨? 2개씩 생기지?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몇이다? 8이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같이 보고 쉬었다가 뒤쪽으로 갑시다. 지금 주연이가 거의 죽어가거든. 이 친구들은 좀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우리 주연이의 통수의 이 삼각함수 공부를 해갖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구나. 고개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 사인의 이 그치? 모습을 조교네. 거의 조교야 우리 주연이. 꼭 주시는데? 야, 꿀. B급이네. 똑같아. 김동완 씨랑 똑같아요. 그 선생님 그 제자로 그냥 똑같아요. 야. 똑같아 선생님. 꼭 주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이야. 동완 쌤이 그러는데 다 이유가 있어. 개웃겨. 쪽팔려서 이제 어떻게 보냐고 다른 애들만 봐야겠다. 자, 128번 이것도 같이 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진짜 별로인 거야. 지금 생각하시더라도 오늘 아직도 미운데 저 새끼들. 효과가 있었어. 자, 봅시다. 같이 볼게요. 자, 이런 방정식의 근 중에서 요 범위에 포함되는 애 있지. 얘를 찾재. 그래서 제일 작은 애를 뭐? 알파 t. 제일 큰 애를 베타 t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얘는 최소값과 근의 최소 최대가 궁금한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구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이거 내가 수투 공부할 때 설명했는데 뭐 조심하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 역시 훌륭하구만. 네, 공통근 조심하자. 왜냐면 얘근 따로 찾고 우리가 얘근 보통 따로 찾거든. 그러면 걔네들이 뭐 할 수 있어? 겹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그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개수 같은 것들이 궁금했다면 공통근을 배제하냐 안 하냐는 엄청 큰 차이죠. 그지? 그래갖고서 공통근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2번 그 공통근을 배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어차피 이거 이 그래프랑 y는 t의 교점 그리고 이 그래프와 y는 t의 교점을 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통근을 배제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은 동시에 그리는 것이다. 그지?
그러니까 y는 sin 파이 x랑 y는 코사인 파이 x를 한 좌표 평면에 그리면 공통근이 바로 눈에 보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저절로 배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참고로 우리 수투플리 이제 할 거지? 거기에도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해봅시다. 지금 0에서 4는 동호가 안 들어가 있고 0은 동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체크를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y는 t를 이렇게 긋는 거잖아. 그럼 저절로 보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가면 저절로 공통근이 겹쳐버리니까 몇 개인 거고 3개인 거고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지. 자 이해되시죠? 자 기억 볼게요. t가 마이너스 1 이상 그리고 몇 미만? 0 미만. 이 모든 t에 대해서 알파 t와 베타 t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이 항상 몇이냐? 5냐? 자 근데 이거 주기 뭐예요? 주기 4죠. 여기가 4고 3이고 2고 1이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t가 마일에서 0 사이면 이런 식으로 그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이게 알파 t, 이게 베타 t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 둘의 관계는 뭐일까요? 대칭이죠. 어디에 대칭이냐? 여기에 대칭이겠네요. 여기는 몇 점면? 2.5 괜찮아? 그지? 그럼 얘 더하기 얘는 얘의 몇 배다? 2배다. 그래서 몇이다? 5다가 고정되겠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죠. 너희는 이해 안 된 게 뭐죠? 됐어? 진짜? 좋아요. 자, 니은 봅시다. 이거 니은 해석할 때 오해석하는 경우가 좀 많아갖고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뭘로 표현되어 있어?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확인할 때 이제 베타 t 빼기 알파 t가 베타형 빼기 알파형이 되는 순간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일단 베타형 빼기 알파형을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t에 0을 넣으면 여기 빵꾸 뚫려 있죠. 그러니까 베타형이 몇이고 3이고 여기는 색칠되어 있지. 알파형이 몇이야? 0이네요. 그럼 얘는 몇이에요? 3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 끝 왼쪽 끝의 간격차가 몇이 되는 3이 되는 순간을 찾아라 이거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 이 순간에서 3이 되는가?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 이 순간에서 3이 되는지 당연히 확인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순간에서 3이 되는가가 아니라 이 순간만 3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얘를 제외한 다른 구간에선 3이 되지 않는다까지 확인해야 니은이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문제를 확인할 때 이거 3 되네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분명히 나중에 어떤 문제에서 걸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 이 순간에서 몇이 되는 걸 확인하고 3이 되는 걸 확인하고 2번 이 순간을 제외하고는 3이 안 된다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갑시다. 자 근데 2분의 루트 2는 혹시 2y 값이 2분의 루트 2인 거 알겠어? 그지? 그러면 0에서 2분의 루트 2까지 이렇게 변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겠죠. 간격차가 계속 몇이 맞아? 이건 평행이동 관계에서 일치되는 거니까 3이 맞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 순간에서 3이 된다는 오케이. 이제 이 순간을 제외하고 몇이 안 된다? 3이 안 된다를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t가 0보다 작아졌어. 그러면은 얘와 얘의 차가 되지. 근데 이 차이가 몇이니까? 3이니까 당연히 3보다 어때요? 작겠네. 그래서 밑에선 3이 안 된다가 확인되죠. 그 다음 얘보다 올라가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가 요게 3이었잖아. 그럼 3보다 어때졌어? 커졌지. 그지?
자, 위 끝이면 몇이 돼 참고로? 위 끝이면 1이 되죠. 내가 이걸 좀 악랄하게 만약에 변형을 하잖아. 그러면은 사인은 여기에 색칠 안 하고 여기 색칠하고, 그러니까 코사인은 여기 색칠 안 하고 여기 색칠하고, 사인은 그대로 여기 색칠해 두잖아. 그럼 간격차가 몇이야? 3이지. 근데 위 끝일 때 이 간격이 돼버리면서 잠깐 몇이 돼? 3이 되는 식으로 문제를 변형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지? 그러면 얘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은이 틀린 명제가 되게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건 이런 얘기야. 뭐 이 문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3이 되는 순간이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니은도 참이다. 자, D급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알파 T1과 알파 T2가 똑같대. 그러니까 T1, T2를 그었을 때 왼쪽 끝좌표가 어떻다? 똑같다. 아, 물론 T1이랑 T2랑 어떨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다르다고 간접적으로 준 거지. 그러니까 다른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x좌표의 최소값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거야? 똑같은 상태인 거죠. 그럼 내가 알파 값으로 정의될 수 있는 부분을 다 색칠해 볼게요. 이렇게가 알파 값으로 정의될 수 있는 부분이지. t를 여기까지 쭉 올릴 때 맞아요? 근데 t 값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알파 값이 동일해질 수 있는 지점은 어디고요? 여기밖에 없죠. 여기는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두 번 있죠. 그지?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네. 여기 알파가 있고 이게 T1 이게 T2 이렇게 되면 이게 알파로 일정하다 이런 얘기인 거 아니야? 저런 순간 딱 몇 번밖에 없을까요? 한 번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 순간을 찾으란 얘기겠다. 그러면 T2는 이 알파를 어디에 대입한 거랑 똑같아? 코사인에 대입한 거랑 똑같죠. T1은 사인에 대입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 식을 바꾸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다. 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T1과 T2의 곱을 구하래. T1과 T2의 곱은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의 곱을 구하는 거지. 이거 뭐 하면 구할 수 있죠?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거 뭐 해주면 돼? 제곱해주면 되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이제 셈이나 시너지 같은 유형서를 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출로 이런 걸 학습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유형서의 목적이랑 기출의 목적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거 제곱하면 결국 1-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4분의 1이니까 8분의 3 나오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3분의 1을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기억리는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고. 자, 우리 5분 정도 쉬었다가 뒤쪽 좀 나가봅시다. 빨간 거 눌러주세요.